자,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저희 학원 문해력 집중반에서 읽기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LSAT 요 패시지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. 자, 이 LSAT 패시지는 여러분 많은 문해력과 논리력, 그 다음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추론 능력을 필요로 하는데 제가 그 예시가 될 수 있는 지문과 문제를 하나 가지고 어떤 추론 능력을 이 지문을 보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적용시켜야 되는지를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리고 싶은 요 지문과 요 해당되는 문제는 요 28번 문제입니다. 28번 문제고, 자, 28번 문제가 이 지문을 보고 요구하는 거는 추론입니다. 추론, 유추입니다. 그죠? 그래서 여기 질문에 뭐라고 해놨냐면, The passage suggests each of the following except라 되어 있습니다. 그건 무슨 말이냐면, 이 질문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 지문을 읽고, 이 지문 전체를 읽고, 유추가 되지 않는 선지가 어떤 건가를 물어보는데, 제가 답은 표시해놨죠. 그죠? 그래서 이게 유추가 되는 선지 4개는 이 왼쪽에 있는 지문을 읽고 그 지문의 내용에서 유추가 되는 내용들이고요. 자, 유추가 되지 않는 내용을 그 선지를 한번 읽어보면 뭐라고 해놨냐면 The degree of ownership claimed by a resource provider institution of the work of its faculty가 뭐 will not vary from the case to case랍니다. 자, 그게 무슨 말이냐면 faculty라는 거는 여기에서는 연구원을 말합니다. 연구원의 그 일이나 그 발명 같은 게 발명의 뭡니까? 그 resource provider institution 그러한 연구원이 일을 할 수 있게 리소스를 제공하는 그런 연구기관의 뭡니까? 연구기관에 의해서 주장되어지는 그 연구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의 정도가 어떻게 된답니까? will not vary from case to case 하답니다. 사항에 따라서 변동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선제의 내용이고요. 자, 이 지문은 일단은 여러 가지의 견해가 들어있는데 그 견해의 4가지가 여기에 표시된 처음에 나오는 게 Supra Maximalist Institution이라는 그거 하나고요. 두 번째가 여기 나오는 Maximalist Institution이라는 게 두 번째의 어떤 perspective, 견해를 보여주는 그런 집단이고요. 세 번째가 카몰로, 미국의 관습법에 의해서 바라봐지는 여기 사실 이 지문이 직무 발명과 관계 있는 겁니다. 어떤 연구원이나 대학이 그 대학에서 일하는 그런 대학 교수가 자기 직무상의 어떤 발명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그 발명에 대한 소유권이 그 연구자한테 기속이 되는지 그 연구자가 몸담고 있는 연구소에 기속이 되는지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. 네 번째는 뭐냐면 Faculty Oriented Institution 그래가지고 요 4가지의 견해가 나오는데 이 마지막 선지하고 관계 있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맥시멀리스트 요 인스티튜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요까지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저 선지에 해당되는 내용은 요게 제가 노란 줄치에 놓은 요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요 문장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선지의 내용은 그렇는데 여기 지문에서 이 선지에 해당되는 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유추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What constitutes significant use of resources가 뭐라고 is a matter of institutional judgment이랍니다. 자, 그래서 얼마나 이 지문을 읽어보면 얼마나 요 연구원이라는 사람이 얼마만큼 그 인스티튜션에서 제공하고 있는 리소스를 얼마만큼 significant하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의 문제에 따라서 그 연구원이 발명한 그 발명의 소유권의 기속이 연구소에 있느냐 그 연구원에 있느냐가 결정되는데 여기 지문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 what constitutes significant use of resources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 리소스가 얼마나 대단하게 연구원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느냐는 matter of institutional judgment 그 연구원이 몸담고 있는 institution, 연구소의 judgment, 판단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연구소가 얼마만큼 연구원이 발명을 했을 때
자기들의 리소스를 얼마만큼 대단하게 사용했느냐, significant use 했느냐, 하지 않았냐에 따라서 그 연구원이 발명한 발명도 연구소의 발명으로 기속될 수도 있고 일부가 연구원의 발명의 어떤 그런 크레딧을 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? 그런 발명의 소유권이 케이스마다 변하지 않을 것이다. 이 말은 뭔가 완전한 판단 기준이 객관적으로 있다 이 말인데 실질적으로 지문에서 보면 그 판단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그 판단을 누가 내리느냐? 인스티튜션이 내리는 거고 그게 matter of institutional judgment이라는 이 말은 그 연구소가 내려야 되는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연구소가 어떻게 그 significant use of resource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그 degree of ownership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소유권의 정도가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인스티튜션이 어떻게 판단을 내리는가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요 초이스 E가 지문을 읽고 유추가 되지 않는 그 초이스가 E가 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그죠? 자, 그래서 제가 이 전체 지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지도 않았고,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문제 하나하나가 이 지문 전체의 내용을 거의 다 들여다 봐야 되는 그런 식의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. 논리력도 좋아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유추할 수 있는 능력도 좋아야 됩니다. 그죠? 그래서 기본적인 문해력은 당연히 좋아야 되고요. 왜 그러냐면 여기서 쓰이는 단어 하나하나의 어떤 그런 의미에 따라서 답이 다르게 유치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문을 가지고 저희 학원에서 문해력을 갖다가 저희가 애들을 향상시키고 저희가 훈련시키는 그런 읽기 지문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. 아시겠죠? 그죠? 자,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한 요 문해력 집중반에 쓰고 있는 읽기 지문은 LSAT이라는 미국 로스쿨 입학시험에서 쓰고 있는 읽기 지문이었고 이 읽기 지문이 어떤 정도의 유추와 어떤 정도의 논리력과 어떤 정도의 문해력을 요구하는지를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. 다음번에는 또 다른 문제와 지문을 가지고 저희 에센스에서 할 수 있는 저희 문해력 집중반에서 할 수 있는 유추나 어떤 논리력이나 문해력에 관계에 있는 그런 학습이나 그런 트레이닝이 어떤 정도인지를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